네, 안녕하세요. 저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다른 교민분들한테 제보 메일 방송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지금 제보가 이제 오네요. 교민분들이 이제는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흰 바지에 핫핑크 스웨터 입으신 그분이 맞으신 거죠? 네네, 제가 장본인이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그 강연의 이후로, 다른 교민분들께서 저를 좀 잘못되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오해를 좀 정정하고자 인터뷰를 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원래 그러면은 뭐 강용석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을 뭐 아니면 김용호나 이런 쪽을 원래 작년 10월 전에 이미 알고 계셨었나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김용호 씨가 2019년도에 그 뉴욕에 와서 팬미팅 할 때 브런치 미팅에 참석을 해서 그때 한 번 뵀고요. 네.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그 강연회 한다고 뉴욕에 왔을 때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 통해서 같이 강연회 전날 저녁 자리를 하게 돼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강용석 씨랑 강용석 씨 아들 그리고 그 강용석 씨의 운전기사를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강용석과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들 다 처음 본 거고, 다만 이제 네네. 김용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무슨 허왕 변호사랑 같이 따로 이제 김용호랑 허왕이 따로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만나게 됐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된 겁니까? 그때 김용호 씨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뉴욕에 여행 왔는데 그 브런치 미팅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조국 사태로 그 정치에 교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네.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가세연에서도 방송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팅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 브런치 미팅에 가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때도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세연 아니면 또 이제 김용호 방송 어떻게 보면 좀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교민으로서 참석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쵸. 그때 대부분의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지, 그 어떤 연예인을 만나거나 뭐 그런 누굴 만나러 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네. 그냥 그 강연에 진짜 참석자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네. 그 운전기사 이승훈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서 무슨 일을 네.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참석자로 갔다가 오히려 일을 돕는 스텝처럼 되셨다 뭐 이런 말씀이던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원래는 제가 그 강용석 씨 강연에 그냥 그 참석을 해서 어떤 강연회를 하는지 들으려고 했었는데, 강용석 씨 쪽으로부터 그 다음날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용석 씨를 아시는 지인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승낙을 하고,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뉴저지에 있는 호텔에 몇 시까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는 강용석 씨가 그 강용석 씨의 강연회가 아니라 어떤 가세연을 통해서 가세연 주체로 강연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교민들을 도와드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승낙을 하고 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거기 강연에 오신 분들은 가세연을 돕고 싶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세연의 주체 행사라고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보 메일을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강연회 그 당시에 강용석 씨가 강연회를 한다고 할 때에는 김세희 대표님이나 김용호, 강용석 씨 모두가 다 가세연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지, 강용석 씨 따로, 김용호 씨 따로, 김세희 대표님 따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가세연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세연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한 교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네. 큰 좀 문제가 그 둘째 아들 강인준이 투명한 무슨 뭐 신발통 아니면 뭐 휴지통 뭐 투명한 통을 들고 다니면서 후원금을 거뒀다. 심지어 그걸 틀기 전에 무슨 뭐 앤서니 퀸 영화 배우가 무슨 구걸하는 장면을 좀 하나 틀어주고 그러고 뭐 했다고 뭐 다른 분들도 좀 제보를 좀 주셨던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 얘기를 강연회장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회를 듣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오히려 교민분들 안내를 해드리느라고 직접 그 장면을 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제가 처음에 강연회장에 도움을 주러 갔을 때 이승훈과 강용석의 아들이 저한테 와서 네. 그 페이팔과 벤모 계좌를 주면서 네. 이거를 한 5-6군데 좀 붙여달라고, 후원금을 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네. 일로 붙이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 계좌를 벽에다가 이제 붙인 기억이 있고요. 죄송한데 제가 혹시 페이팔이나 벤모 계좌 지금은 뭐 전혀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고받은 혹시 기록은 없으시죠?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없는데, 근데 분명히 교민분들 중에 그 페이팔이나 벤모로 그 계좌 이체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왜 지금 벤모 말하니까 제가 왜 소름이 돋냐 하면 저희는 지금 벤모를 한 2-3주 전에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벤모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의 벤모를 올린 건지가 참 기가 차네요, 보면.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에다가 그 가세현 굿즈, 그 박정희 대통령님 뮤지컬에 대한 가세현 굿즈를 올려놓고 판매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 같은 거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후원금 내시고 싶은 분들 거기에다가 내실 수 있게 또 저희가 올려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그 교민분들이 다들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후원금 통이나 아니면 뭐 굿즈 판매하면서 돈이 적은 액수가 모이진 않았겠네요. 제 생각에는 강연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현찰로 주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세현 굿즈 같은 경우는 그 판매가 다 됐어요. 정말 마지막에 제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도 없이 판매를 다 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자, 그렇고, 지금 뭐,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제가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당시에 되게 좀 날씬하시고, 뭐, 미모의 젊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왔었다. 요거에 대해서, 왜 꽃다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가 뭐 와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다발을 들고 간 거는 그 전날, 강용석 씨와 강용석 아들과 그 이승원, 그 운전기사라는 분이랑 같이 저녁을 할 때, 제가 원래 그 자리에 강용석 씨 부인과 막내 아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그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다. 그런 생각에 그 강윤석 씨 와이프한테 좀 위로의 그런 어떤 뜻을 전하고자 제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사가지고 가니까 강윤석 씨의 와이프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예 안 왔군요. 제가 그래서 그 꽃다발을 이승훈 차장한테 주고 그리고 강윤석 씨 와이프한테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전해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 왔어야 할 강용석의 부인이 안 왔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런 의심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신 거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얘기가 이제 미모의 젊은 여성, 뭐 날씬하신 뭐 미모의 젊은 여성이시라고 하는데 네네. 이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김용호가 무슨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너무 가볍게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어떤 김용호 씨에 대한 어떤 행태들이 자꾸 주변에서 뭐 피해 여성분들이 있는 걸 보아하니까 이게 가볍게 넘기고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강연회 이후에 끝나고 같이 저녁 자리를 했고 저녁이 끝나고 같이 또 몇몇 분들과 같이 그 노래방을 가게 되는 이제 그 계기가 돼서 노래방을 갔는데 그러면 노래방이라는 게 그러면 뉴저지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럼 뉴저지에 노래방을 가신 건가요? 아니죠. 뉴저지에서 강연회가 있었고 뉴저지에서 저녁을 먹고 맨하탄으로 저희가 장소를 옮겼어요. 네네. 네네. 맨하탄에서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좀 제 마음을 풀자 큰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하다가 저는 일찍 좀 이렇게 집에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나왔어요. 네네. 중간에 나왔을 때 그 김용호 씨가 밖에 엘리베이터에 계셨고 저를 갑자기 이렇게 와락 앉는 것처럼 허그를 하시는 거예요. 끌어안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오늘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사실 이전에도 사실 자꾸 느낌이 김용호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자꾸 피하시려고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좀 그전부터도 약간 느낌상 좀 약간 이성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게 있었나 보죠, 김용호가? 그냥 일단 그게 저여서 저한테 이성으로 다가선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떤 말하거나 저녁 자리에서부터 제가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 강연회 이후 저녁을 먹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에도 일부러 제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좀 사람들이 앉아서 가까이 있지 않게끔 그렇게 자리를 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그 버릇을 못 버리네요. 보면 김용호가. 아무튼 근데 진짜 너무 제가 같은 가세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저도 한편으로는 괘씸하면서도 제가 정말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뉴욕에 계신 많은 교민분들도 가세연을 서포트해주고 애청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세연 김세희 대표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까 그 말씀 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님이 갑자기 이제 선생님을 카톡방에 초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용호를 불러서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명 김용호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3명의 카톡방을 만든 다음에 님이 나갔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건 말 그대로 둘을 어떻게 보면 따로 이제 만나라. 이렇게 김용호의 아마 부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게 이제 강연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 뒤에 갑자기 저희가 원래 그 강연회에 참석했던 분들 이렇게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단톡방이 저와 김용호 씨랑 다른 한 분의 3명의 그 단톡방이 생기고, 그 다른 한 분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아침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단톡방에서 나가시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김용호 씨랑 저랑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김용호 씨가 점심 같이 하고, 오늘 스케줄이 없으시면, 자기가 혼자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날 김용호 씨랑 같이 점심을 하고, 맨하탄을 좀 돌아다니는 일을 좀 했었죠. 네. 야. 참 대단한 김용호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원래 저희가 단톡방이 있는데 왜 따로 처음에 이 3명의 단톡방을 만드나라는 생각에 네. 그냥 조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는 그래 좀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 설마 김용호가 그렇게 정말 나쁜 의도로 접근했겠냐라고 그 당시에 이제 긴가민가 하셨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시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불쾌한 게 이제는 이제는 확실해지신 거네요. 그쵸. 네. 그때 그런 약간 찝찝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자라고 했던 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어떤 그냥 찝찝함이 정말 찝찝함이었던 거죠. 네. 아이고, 네.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어찌됐건 제가 그들에게 가세연에 어찌됐건 또 한 코너를 맡게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좀 힘내시고요.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신 거를 오히려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르게 오해를 하셔서 또 다른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네네네. 방송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랑 그 가세연 방송 이후 잠을 못 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정정 방송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제가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